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지구과학 2 문항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문항은 총 5개의 문항입니다. 6, 7, 8, 16, 18번 모두 정답률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5문항을 골랐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6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도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봐라. 전형적인 지질도 해석 문제네요. 이렇게 지질도가 나왔을 때 요걸 통해서 지질 단면도를 그릴 수 있어야 요 세 가지 보기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B층의 주향이 나오네요. 북동 방향이다. 자, 우리 주향은 어떻게 구하죠? 주향은 등고선이랑 지층 경계선에 교점이 되는 곳을 이으면 그게 주향 방향이 되죠. 그러면 이제 위에 그림 여기에서 이제 B층, 요게 이제 B층인데 B층의 주향을 한번 볼게요. B층의 주향을 빨간색으로 표시할 건데 먼저 300m 주향선을 좀 보자면 300m 등고선이랑 주향이랑 경계선이랑 만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 그래서 요렇게 그으면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죠? 요게 300m 주향선이 되는 거예요. 어느 층에? B라는 지층에 300m 고도에 해당하는 곳의 주향선. 마찬가지로 200m도 그어보면 200m죠. 200m 등고선 이렇게 있고 B층의 지층 경계선 여기죠. 여기 200m 선과 만나는 곳 여기. 그러면 요렇게 그리면 이게 200m. 똑같이 하면 100m 주향선은 요거. 사실 주향선은 이따가 단면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 B층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 옆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있는 층이기 때문에 이 사선층에서 지금 그린 거는 뭘 그린 거냐면 예를 들어 B층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라고 할 때 방금 그린 위에 그린 선이 300 주향선, 요게 200 주향선, 요게 100 주향선이 되는 거예요. 주향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공간적으로 파악을 해야 제대로 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주향 방향은 무슨 방향이죠? 요 방향이죠. 요 방향. 그럼 요 방향이면 동서남북에서 지금 요 방향이 주향이죠. 이렇게 북동이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되죠? N 뭐 X도 이스트 요런 식으로 보통 주향 표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스폭 구조가 나타난다. 디귿 지층 생성 순서는 12A다. 얘는 이제 이걸 통해서 단면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단면도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단면도는 사실 내가 그리고 싶은 단면을 이렇게 선을 잘라서 그리면 돼요. 뭐 이렇게 잘라도 되고 요렇게 잘라도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많이 하냐? 보통 이렇게 주향선이 이렇게 있으면 주향선의 수직 방향으로 자르면 단면도가 예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다 지우고 선생님은 주향을 주향선의 직각인 요 선을 통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요 선에서 제일 먼저 지층 단면도 그리는 순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문항 분석 해설 파일에도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는 거죠? 등고선으로 지형 형태를 파악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층의 형태 이렇게 두 개의 단계를 거쳐주면 돼요. 요 두 개의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요렇게 잘랐다고 가정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요 등고선과 지층선들이 만나는 곳, 이 등고선 그대로 밑에다가 투영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투영하냐? 300m는 여기가 300m,
여기가 300m예요. 지금 고도 300m. 200m는 여기, 200m 선은 여기 등고선대로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요 높이가 200m. 그 다음에 100m 선은 여기 있네요. 여기도 100m는 여기가 고도 100m인 곳. 요렇게 해놓고 지층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나와요?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골짜기는 아니고 능선의 모양이네요. 능선의 모양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디테일을 추가하면 이 B층과 C층의 경계선이 어디에 맞닿아 있죠? 300m 고도보다 더 높은 이쪽에, 여기에서 쭉 내리는 거예요. 이건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색깔을 달리해서 쭉 내리면 이게 B층과 C층의 경계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B층과 C층 경계선. 그 다음에 B층과 A층 경계선은 여기에 있네요. 300m 고도와 200m 고도 사이인 여기에서 쭉 내리면 여기 표면과 맞닿는 곳, 여기가 이제 B층의 높이가 되는 거고, 여기도 여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쭉 내리면 요렇게. 그럼 이제 지층 경계선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방금 한 작업이 요걸로 한 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층의 형태를 볼 거예요. 지층의 형태. 지층의 형태는 어떻게 그리냐. 위에 그림에서 검정색으로 주양선을 그릴 건데, 아까 그렸던 것처럼 B층의 주양선, 300m 주양선 어떻게 그렸었죠? 이렇게 그린 게 300m 주양선이었죠. 300. 이 300m 주양선과 우리가 그리기로 한 이 대각선, 요게 만나는 요 지점을 이으면 요 지점이 300m B지층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걸 쭉 내리면 그림이 조금 그러네요. 여기 그 다음에 200m 주양선을 그려보면 요렇게가 200m예요. 요렇게가 200m. 200m 주양선과 만나는 요점에서 쭉 내려서 어디까지? 200m까지 이렇게 쭉 내리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B층의 바깥층,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B층과 C층 경계선이 대충 요런 식으로 생겼구나, 요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오른쪽은 대칭이니까 대칭으로 대략 그려주면 되겠죠. 시간 절약을 위해 생략할게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운데 층이 C층이 되는 거예요. C층. 그러면은 B층이랑 A층은 어떻게 하나요? 똑같아요. 이제 A층의 주양선을 볼게요. 마찬가지로 A층의 200m 주양선은 여기네요. 이게 200m 주양선. 요거랑 이 대각선과 만나는 여기에서 쭉 내려서 어디까지? 200m까지. 200m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100m 주양선. 100m 주양선과 만나는 부분을 쭉 내려서 100m까지.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그린 게 뭘 그린 거죠? 요 A층의 200주양선, 100주양선. 이 200주양선과 100주양선은 옆에 있는 B층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쭉 내린 게 이렇게 돼요. 그럼 요 방금 그리는 이 선은 요렇게 돼서 이게 B층과 A층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은 왼쪽에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B, 그 다음에 비슷하게 그린다면 A. 사실 얘를 좀 깔끔하게 그린다면 이렇게 돼 있는 동산 같은 곳인데, 가운데에 C층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B층, 그 다음에 조금
그림이 좀 더 넓게 그릴 거 그랬네요. 이렇게 좀 지우고 이렇게 넓게 돼 있다고 하면 A층. B만 좀 색깔을 칠할까요? 이렇게 B층. 자, 이런 형태예요. 사실 이 시층은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원래는 요만큼이 있었겠죠? 무슨 층이? B층이. B층이 이렇게 있는 층이었는데 위에가 풍화 침식을 받은 거겠죠. 그 다음에 A층도 여기 있는데 요렇게가 A층이겠죠. 요렇게가 뭐 굳이 얘도 상상을 좀 가미해서 그린다면 요렇게가 다 A층이 되는 거예요. 즉 이거 무슨 층이죠? 이거? 이렇게 돼 있는 층 뭐죠? 습곡이죠. 습곡. 자, 그럼 요걸 토대로 이제 니은 디귿을 봅시다. 니은 습곡 구조가 나타난다. 방금 봤던 습곡 구조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 디귿 지층의 생성 순서는 CBA층이다. 여기 보면 이게 CBA인데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역전이 없다면 이렇게 생겼겠죠. CBA 순으로 CBA.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지층 단면도를 그리는 이 방법이 우리 해설 자료집 문항분석 파일에 자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층 두께 구하는 것까지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문항 7번. 이거는 케플러 법칙에 관한 문제네요. 다음은 가상의 소행성 기역과 니은의 공전궤도에 대한 수업 자료를 보고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이다. 맞는 학생 고르는 거네요. 자료를 보니까 태양이 여기에 있고 가상의 소행성인데 이 니은이라는 소행성은 좀 20율이 큰 타원을 돌고 기역은 좀 20율이 작은 타원을 도네요. 조건이 기역과 니은의 공전궤도 긴 반지름은 같다. 요거 체크해야죠. 공전궤도 긴 반지름. 보통 알파벳으로 뭘 쓰죠? A를 쓰죠. A가 나오면 이거 뭐 주는 거구나? P제곱은 A 세제곱. 케플러 몇 법칙? 3법칙. 모두 긴 반지름이 같대요. 그러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니은 행성이던 기역 행성이던 궤도의 20율은 같지만 A가 같기 때문에 뭐가 같다? 공전 주기가 같구나. P가 같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역과 니은은 동일 평면에서 공전하고 있다. 동일 평면에서 공전하고 있대요. 뭐 이거는 궤도의 모양이 이렇게 같은 평면에 있어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의미 있는 그림이 돼요. 만약에 동일 평면이 아니고 이 니은 궤도가 사실은 더 큰 궤도인데 각도를 좀 틀어서 보면 이렇게 작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기 위해서 동일 평면에서 공전하고 있다는 조건을 주는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학생 A. 공전 주기는 기역이 니은보다 길어. 긴가요? 아니죠. 어떤가요? 같죠? 같아라고 해야겠죠. A 학생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공전궤도 20율은 기역이 니은보다 커. 우리 20율은 뭐죠? 20율은 찌그러진 정도죠. 20율은 이런 게 20율이 큰 거고, 완전한 원은 20율이 몇이죠? 0이죠. 즉 더 찌그러진 애가 누구예요? 니은이 더 찌그러졌죠. 니은이 더 찌그러졌기 때문에 니은이 20율이 클 거예요. 기역이 니은보다 커. 이거는 틀린 말이죠. B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3번이에요. 학생 C. 원일점에서 공전 속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커. 원일점에서의 공전 속도? 원일점이면은 니은의 경우는 여기네요. 여기. 기역의 경우에는 이건 니은이고, 기역의 경우에는 여기가 될 건데 누가 더 빠르죠? 당연히 기역이 더 빠르고 니은이 느리죠. 왜 그런가요? 무슨 법칙? 케플러 2법칙. 무슨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어차피 주기가 같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주기가 P가 12달이라고 합시다. 12달. 그럼 한 달 동안 움직이는
움직이는 동안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아야 돼요. 가까운 기역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기역은 뭐 12달 중에 만약에 한 달을 움직였다. 그럼 12분의 1만큼의 면적을 가야 돼요. 요만큼. 근데 그에 반해 니은은 어때요? 니은은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만 가도 12분의 1 면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달라진다? 멀리 있을수록 느려진다. 그래서 누가 더 빠르다? 기역이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사실 이 문제는 그냥 풀기만 하면 너무 쉬운 문제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긴 한데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 학생 A, 사실 이 A가 말하는 거는 무슨 법칙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공전 주기를 물어봤으니까 P를 아는가예요. P를 아는가는 이걸 통해 하는 거죠. 사실 학생 A는 케플러 3법칙, 조화의 법칙을 물어본 문항이고, 그 다음에 학생 B는 이심률에 대한 걸 물어봤죠. 이심률, 타원궤도의 이심률이기 때문에 얘는 케플러 1법칙, 타원궤도의 법칙에 관한 내용이고, 학생 C는 어떤 지점에서의 공전 속도를 물어봤죠. 공전 속도는 뭘로 아까 따졌었죠? 이렇게 삼각형 그려서 따지는 거, 케플러 2법칙이었죠. 그래서 법칙 3개를 하나씩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8번 편서풍 파동 및 지상 고기압 저기압에 관한 문제네요. 이 문제는 굉장히 기상학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상공에 편서풍 파동을 나타낸 것이다. 지점 ABC는 등 고도면에 위치한다. 두 가지 개념이 나오네요. 첫 번째로는 편서풍 파동, 그 다음에 지점 ABC는 등 고도면에 위치한다. A, B, C가 다 같은 고도에 있다는 거예요. 등 고도. 고도는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먼저 등 고도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등 고도. 우리가 G1에서는 기압을 표기할 때 일기도를 표현할 때 G1의 일기도, G1의 특히 G상 일기도에서는 등압선이 주인공인 느낌이에요. 등압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 있어요. 996, 뭐 1000, 1004. 그러면 사실 이 숫자들이 다 헥토파스칼을 나타내는 거였죠. 헥토파스칼. 그래서 자연스럽게 숫자가 작은 이쪽은 저기압, 숫자가 상대적으로 큰 곳이 고기압, 이런 식으로 쓰는 게 G1의 일기도예요. 누구를 쓴다? 등압선을 쓴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 G2에서 나오는 일기도, G2에선 특히 상층 일기도를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이따가 문제를 풀고 나서 얘기할 건데 상층을 이해해야 지상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상층 일기도는 등압선이 아니라 등압면이라는 등압면 또는 등압면이라는 개념을 더 많이 써요. 아니면 등압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개념 설명까지 하면 너무 딥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데 G2의 일기도에서는 이제 숫자들이 좀 막 달라요. 숫자들이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5550, 5600 미터 막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거는 기압이 아닌데 이 미터 뭐지? 이 미터? 요거는 500 헥토파스칼 등 고도, 등압면의 고도예요. 500 헥토파스칼이 되는 곳의 위치가 여기더라.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복습을 하셔야 되고, 사실 결론만 따지면 우리가 숫자가 지원해서 숫자가 작은 데가 저기압, 숫자가 큰 데를 고기압으로 읽었죠. G2의 상층 등압면 일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등하면 일기도에서도 단순하게 숫자가 작은 쪽을 저기압, 숫자가 큰 쪽을 고기압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 편사풍 파동을 볼게요. 편사풍 파동. 편사풍 파동은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죠? 파동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 건데, 파동. 통일성을 위해 빨간색으로. 아이고, 여기 지나가면 좀 그렇지. 편서풍 파동이라는 거는 이제 상층 일기도 500 헥토파스칼 등하면 같은 데 보면 편서풍들이 이렇게 사행하듯 움직이는 이 현상, 요거를 이제 편서풍 파동이라고 하죠. 편서풍 파동의 원인도 중요하고 원인, 그 다음에 역할도 중요해요. 원인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남북 온도 경도, 남북 온도의 차이가 심해져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고, 따라서 역할이 뭐가 되겠어요? 그 원인을 해결하는 남북의 온도차. 키워드는 그냥 온도차가 아니고 남과 북의 온도차 때문에 생기고 그거를 해소하는 역할, 따라서 에너지 수송의 역할이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로 풀 때는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파동이 요렇게 갈 때 이 파동의 이쪽 부분, 요렇게 가는 부분, 색깔을 좀 달리 할게요. 요렇게 가는 부분,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부분, 요렇게 가는 부분, 이 세 곳을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요 세 곳을 나눠서 우리가 상층의 바람과 하층의 바람이 어떻게 달랐죠? 또 잠깐 다른 지식을 퍼오면 상층 바람, 상층에 부는 바람, 즉 마찰이 없는 곳에서 부는 바람, 마찰이 직선으로 가면 무슨 풍이었죠? 지균풍. 곡선으로 가면 경도풍이라고 부르죠. 경도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기압성 경도풍, 고기압성 경도풍. 이 세 가지, 상층의 바람인 지균풍, 저기압성 경도풍, 고기압성 경도풍,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다 나타나서 이런 것들의 풍속 비교를 통해 지상의 기압계를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부분부터 볼게요. 여기 요렇게 돌아요. 여기 지금 바람이 요렇게 돌죠. 요렇게 회전하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거 무슨 기압성 회전이죠? 그렇죠, 고기압성 회전이죠.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성 경도풍이 돼요. 고기압성 경도풍.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을 보면 어때요? 직선 방향으로 가죠. 상층에서 직선 바람은 뭐다? 지균풍. 여기는 지균풍. 그 다음 맨 아래쪽 요렇게 가네요. 요렇게 회전 방향을 따진다면 요렇게 반시계 방향의 회전. 그럼 요거는 저기압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저기압성 경도풍. 근데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가 기압차가 같다면 풍속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제일 빠른 게 뭐? 고기압성, 그 다음에 지균풍, 그 다음에 저기압성. 그래서 여기에다가 풍속을 벡터로 표현한다면 고기압성 경도풍은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균풍은 그거보다 천천히 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이에서 공기가 쌓이겠죠. 왜? 뒤쪽에서 계속 공기가 오니까. 즉 저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렴이 일어난다. 수렴. 여기 상층에서 수렴이 일어나니까 공기가 아래쪽으로 눌리면서 지상에 뭐를 생성한다? 고기압을 생성한다. 지상 고기압은 요 고기압성 경도풍 앞쪽에 생겨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를 지나서 이제 이쪽을 보잖아요. 이쪽에. 이쪽은 다시 이쪽을 생각하면 아까랑 똑같죠. 여기
직윤풍이죠. 직윤풍이기 때문에 풍속을 비교한다면 여기는 굉장히 느려요. 이렇게 굉장히 느린데 직윤풍은 그거보다 빨라.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기에서 뒤쪽은 지지부진하게 오는데 앞쪽은 빨리 가니까 여기서 공기에 발산 현상이 생기겠죠. 발산. 그래서 여기서 발산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족한 공기를 하층에서 끌어오게 돼요. 그래서 하층에 뭐가 생긴다? 저기압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편서풍 파동이 이렇게 구비구비 칠 때 이 기압이 높은 쪽인 고기압성 경도풍 부분을 기압 마루, 아래쪽에 저기압성 경도풍이 부는 쪽을 기압골이라고 하는데, 이 기압골, 편서풍 파동의 기압골의 동쪽 지상에는 뭐가 생긴다? 저기압이 발생한다. 요 내용이 편서풍 파동에서 지상의 기압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문제 낸 게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 A자리, 이거 고기압이죠. 고기압성 경도풍. B자리, 저기압이죠. C자리는 직윤풍이 부는 데죠. 그 다음에 여기 고기압성 경도풍과 저기압성 경도풍 사이, 여기 사이에 있는 지상 기역 뭐죠? 여기 수렴이 일어나서 공기 가라앉는 곳, 따라서 기역은 고기압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요 C의 밑에 있는 니은, 저기압성 경도풍과 직윤풍 사이, 여기 어디죠? 요 저기압성 경도풍과 직윤풍 사이 이 부분, 지상에 뭐가 유도돼요? 저기압이 유도되죠? 저기압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압은 A가 B에서보다 높다. 기압은 A가 높죠. B보다. B는 저기압이어서 저기압성 경도풍이 부는 지역, 여기는 고기압이어서 고기압성 경도풍이 부는 지역으로 풀어도 되고, 여기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요렇게가 기압 마루, 기압이 높은 곳. 여기가 뭐라 그랬죠? 기압 골이라고 했죠. 그래서 A가 B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니은에선 공기에 수렴이 일어난다. 저기압에선 바람이 어떻게 불죠? 저기압에선 북방구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서 수렴이 일어나서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맞는 말. 디귿. 기역에선 상승 기류가, 니은에서 하강 기류가. 그럼 어떻게 돼 있죠?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돼 있죠. 여기에서 C에서는 공기의 수렴이라고 했네요. 요 C자리 어디예요? 요 자리. 수렴이 아니고 뭐죠? 발산이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판서가 많이 지저분하네요. 요거는 일기도에서 고기압 저기압 따지는 방법들, 상층 일기도에서 고기압 저기압 따지는 방법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편서풍 파동에서 지상 저기압을 유도하는 거를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 못해도 꼭 뭐는 기억을 해야 되냐, 어떻게 외우면 좋냐, 저는 학창시절에 이렇게 외웠어요. 기압골 동쪽에 저기압, 이렇게 외웠어요. 여기가 기압골이죠. 기압골 동쪽 지상에 무슨 기압? 저기압 생긴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생긴다 플러스 편서풍이 계속 이렇게 부니까 이 저기압도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는 거겠죠. 우리 G1에서 온대저기압 생각하면, 온대저기압 점점 어디로 이동하죠?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항, 구름의 생성 관련된 상승 응결 고도가 나오는 문항 중에서 이 문항은 정말 쉬운 축에 속하는 문항이에요. 기출 문제들 보면은 계산도 많이 시키고 하니까 이 문항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림은 산사면을 따라 상승하고 있는 공기덩어리에 의해 형성된 구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는 여기 기역 고도까지는 구름이 없었는데 쭉 올라가다가
이 상승 응결 고도가 되면서부터 물방울이 이제 응결이 된 거죠. 응결이 돼서 구름이 쫙 생긴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 그림을 문제를 보기 전에 이 그림으로 그냥 바로 봅시다.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는 지금 무슨 상태죠? 불포화 상태일 거예요. 불포화 상태라는 거는 온도랑 이슬점 중에 누가 큰 상태? 요게 큰 상태죠. 공기가 점점 상승해요. 상승하면은 뭐가 작아지죠? 온도가 작아지겠죠. 왜? 단열 팽창하니까. 단열 팽창. 물론 이슬점도 떨어지지만 작게 떨어져요. 얘가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럼 원래는 T가 컸고 TD가 작았는데 얘가 많이 떨어지고 얘가 적게 떨어지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 이 상승 응결 고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두 개 같아진다. 포화 상태가 된다. 즉 T와 TD가 같아진다. 상대 습도는 몇 프로냐? 습도로 친다면 상대 습도는 100%겠죠? 100%. 자, 그다음 여기서 포화가 됐어요. 여기 막 물방울이 생긴 거야. 공기 덩어리 안에, 이렇게 공기 덩어리 안에. 얘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응결이 돼요. 계속 응결이 돼서 B로 다 내려요. 물론 온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지지만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TD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포화니까 T와 TD, 즉 어떤 상태?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 파란색으로 쓸게요. 이 구간을 올라갈 때는 온도가 어떻게 감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가고, 즉 킬로미터당 10도, 100m당 1도. 이 구간은 뭐를 따라가는 거예요? 포화 상태니까 습윤 단열 감률. 습윤 단열 변화라기 때문에 이때는 0.5도씩 퍼 뱅터씩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많이 틀리는 거 TD 이슬점도 요 구간에선 어떻게 된다? 똑같이 0.5도씩 떨어져요. 이 구간에서는 원래 이슬점 감률이 몇이냐? 원래 건조 단열 감률은 킬로미터당 10도. 습윤 단열 감률 5도씨 퍼 킬로미터. 이슬점 감률 2도씨 퍼 킬로미터로 원래는 제일 작은데 특히 이슬점 감률이 언제? 이때 이 구름이 만들어진 나고 나서 상승결 고도서부터는 계속 포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화 상태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늘 온도와 이슬점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 온도는 어떤 감률을 따라가죠? 습윤 단열 감률을 따라가니까 이슬점도 뭘 따라간다? 습윤 단열 감률을 따라간다. 요거만 잘 파악하시면 틀릴 내용이 없습니다. 중요해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기압. 동그라미 기압 구간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는 커져요? 원래는 차이가 있었는데 상승교 고도 되면 같아졌죠. 얘는 많이 떨어지는데 얘는 조금 떨어지니까 언젠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슬점 차이는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고 해야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 구간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니은 구간은 이미 포화가 돼서 구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때는 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포화, 여기도 포화, 여기도 포화. 그러면 상대 습도는 늘 몇 프로인 거죠? 상대 습도는 100%인 거죠. 일정하며 몇 퍼센트로? 포화 상태인 100%로 일정하다고 해야 맞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단열 변화에 의해 기온 감률은 기압 구간이 니은 구간보다 크다. 기압 구간 아까 불포화 상태인 건조 단열 감률인 1도 10퍼 100m.
니은 구간 0.5도 10% 100m 기역 구간이 더 크죠. 크기 때문에 맞는 보기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계산 문제를 꼭 잘 풀어봐야 되고 특히 상승 응결 고도 구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문항 여러분들이 어려운 좌표계 문제네요.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쌍둥이 자리의 모습과 별 ABC의 저기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장소가 어디래요? 장소가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구나. 북반구 중위도구나. 그 다음에 별자리가 3개가 나오는데 A별의 저기, B별의 저기, C별의 저기가 나와 있어요. 이 저기라는 거는 뭐죠? 저기의 개념도 조금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요. 처음 배울 때는. 저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우리 지구를 먼저 생각하면 편해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 적도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런 선들, 즉 적도에서 몇 도 올라가느냐 요런 가로선들 이름이 뭐였죠? 이런 게 위도였죠. 위도. 그 다음에 세로선. 이 세로선은 이름이 뭐죠? 세로선은 경도죠. 이거를 우주에다가 적용한 게 적위가 돼요. 경도에 해당하는 게 적경이고 근데 지금 적경은 안 나오니까 됐고 저기만 좀 봅시다. 적도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위도가 커지죠. 저기도 똑같아요. 대신에 기준점이 어디다? 이 적도가 아니고 천구의 적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천구의 적도로 기준이다. 이 천구의 적도랑 나란하게 선을 그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적위선이 돼요. 그래서 C별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22도, A별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31도, B별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33.6도. 얘가 조금 미세하게 위에 있구나. 요 적위선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거 어느 쪽 하늘을 본 거지? 라는 걸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별이 떴다가 지죠. 하루에 한 번씩. 근데 이제 그 하늘이 동쪽을 봤을 때, 남쪽을 봤을 때, 서쪽을 봤을 때, 북쪽을 봤을 때 그림이 다 달라요. 그거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 땅바닥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이쁘게 그릴까? 아이고. 자, 이게 땅바닥이고 이렇게 투명 반구, 이게 천구라고 할 때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북반구 중위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도랑 뭐랑 같죠? 북극성의 위도, 자전축의 위도랑 거의 비슷하죠. 이게 이제 자전축이 될 거예요. 자전축이 되고 자전축의 직각인 요 선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천구의 적도가 되는 거죠. 이게 자전축, 천구의 적도. 이렇게 했을 때 이 북극성, 천구의 북극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이 점이 뭐였죠? 요 점이 북점, 반대편이 남점. 그다음 북점에서 오른쪽 90도에 있는 여기가 동점, 여기가 서점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일주 운동을 생각할 건데 지구가 반시계로 도니까 우리 눈에는 천구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별을 무슨 색으로 할까? 검은색으로 표현한다면 모든 별이 다 이 뒤쪽에서 이렇게 뜨고 지는 거죠. 이렇게. 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동쪽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면을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쪽을 바라볼 때 별이 어떻게 보이냐면 동쪽 하늘 가운데 뭐 동점이 있을 거고 이 동점 가운데를 천구의 적도가 지나갈 거고 모든 별들은 다 어떤 별이건 다 어떻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일주운동하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서쪽을 봤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면 이 안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요걸 봐야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야겠죠? 반대로 서쪽을 봤다. 그럼 서쪽 하늘은 가운데에 서점이 있을 거고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요렇게 천구의 적도가 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안에 있는 사람이 요걸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요? 요렇게 보이겠죠? 요렇게 천구의 적도가 있고 별들이 다 어떻게 움직인다? 어떤 별이건 다 요렇게 가는 걸로 보이겠죠? 즉 이 경우가 지금 이 그림이랑 똑같죠? 그래서 지금 이 별은 다 아래쪽으로 지고 있는 별이고 여기는 서점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는 무슨 쪽 하늘이다? 서쪽 하늘이다. 그래서 기억 동쪽 하늘을 관측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이날 남중고도는 A가 B보다 낮다. 남중고도는 남중했을 때의 고도. 이 그림으로 본다면 전체가 다 일주운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높이 뜰 때가 언제예요? 이 남쪽 좌우선에 걸칠 때예요. 이때를 남중고도라고 하는데 푸는 방식이 두 개예요. 그냥 이 그림을 이게 지금 이렇게 서쪽으로 지는 거니까 시간을 돌려서 얘네들이 남쪽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남쪽에 갔다고 한번 그려볼게요. C 같은 거는 아마 남쪽에 있었을 때 아마 한 이쯤에 있었을 거예요. C. A 같은 거는 제일 높이 떴을 때 여기일 거고 B는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B. 그러니까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건 B, 그 다음에 C, A, 그 다음에 C죠. 그래서 A가 B보다 낮다고 하니까 맞는 보기구나 라고 풀면 이제 천구의 좌표에 대한 이해가 잘 된 학생들이고 선생님 저는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공식으로 푸는 게 제일 깔끔해요. 남중고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공식을 쓰세요. 남중고도 H라고 많이 쓰고 90 마이너스 위도 보통 파이라고 많이 쓰죠. 플러스 델타 아이고 이것만 델타라면 좀 이상하지. 별의 적위 보통 델타 이렇게 많이 쓰죠. 자 그러면 A랑 B랑 어차피 90은 상수 장소도 같은 곳에 관측했으니까 이건 상관없고 적위만 비교하면 되죠. 적위를 보니까 B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B가 남중고도가 높을 거예요. 요 방식이 편하신 분은 이렇게 공식을 써서 풀고 나는 진짜 이 천구의 운동을 이해해서 풀겠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걸 많이 하면 이거 보자마자 보여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바는 당장 시험이 얼마 안 나왔는데 내가 성취도가 좀 안 나온다. 그럼 남중고도 공식을 외워서 푸시고 내가 다른 부분 거의 다 마스터했는데 디테일을 살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자꾸 상상해서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디귿. 이날 C가 지평선 아래를 칠 때 방위각은 270도보다 크다. 방위각은 북점 기준으로 잰대요. 방위각 어떻게 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방위각 옆에 그림에다가 좀 다시 그릴게요. 이 그림에다가 새로 그리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자, 방위각이라는 거는 완전 개념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고 사람이 여기 있고 뭐 별이 여기 떠 있는 걸 알고 싶을 때 이 별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북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별이 지나는 선까지 점선을 해야겠네. 뒤쪽에 있는 느낌이 안 나네.
별이 이렇게 뒤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 별이 있는 선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잰 시계 방향 요 사이 각도, 요 사이 각도를 방위각이라고 해요. 북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동점의 경우에는 방위각이 90도가 되는 거고 남점은 180도, 서점은 270도가 돼요. 자, 그러면 C별, 문제 이 C별은 지평선으로 지면 여기로 지겠죠. 여기. 근데 서점은 여기에 있네. 아까 서점은 몇 도? 270도. 그럼 C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지죠? 그럼 C는 여기다 그리면 한 이쯤에 있는 거예요. 요쯤에. 여기로 C가 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210도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겠어요? 180도와 270도의 사이값. 180과 270 사이값이 되겠죠? 그래서 크다가 아니고 작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좌표계도 이 정도 문제면 굉장히 쉬운 축에 속하니까 기출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